여러분 현관의 비밀번호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실 거고 나 관리 잘하고 있는데 그 현관 말고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우리 집 현관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지금 말하는 현관이라는 것은 공동 현관 얘기입니다. 아하. 근데 간혹 가다가요. 편의를 위해서 이 비밀번호를 외부에 노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이곳은 지난 2월 23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원룸 다세대 주택 앞입니다. 한 20대 남성이 출입문 앞을 서성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남성이 상습 택배 절도범이었습니다. 아이고. 한동안 공동현관 주변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비밀번호 모습인데요. 누르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보시는 건 마치 그냥 이 건물의 주민인 것 같죠. 태연하게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는요, 잠시 후 택배 상자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서 주차장으로 나와서 들고 가네요, 유유히, 진짜.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장유민 변호사님 누가 보면 진짜 저기 김유진 아나운서 말처럼 주민인 것 같아요. 전혀 당황하거나 그런 기세가 없이 쓱 들어왔다가 뭐 살펴보고 쓱 들고 쓱 나갑니다. 네, 근데 영상 속에 조금 알면 소름 끼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걸까요? 공동 현관 주변에서 좀 네네. 어슬렁거리고 좀 주변을 유심히 살핍니다. 그 이유, 왜냐하면 공동 현관 주변에 비밀번호가 바로 출입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걸 보고 마치 본인이 주민인 것처럼 그냥 자유롭게 드나든 겁니다. 이 원룸과 다세대 주택을 돌면서 이 사람 18차례 무려 550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쳤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저런 비슷한 수법으로 18차례 600만 원 가까운 금품을 다 훔쳤다는 거예요. 저 남성, 하지만 꼬리는 길었습니다. 검거가 됐는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 앞에 문이 시정 안 돼 있거나 시정돼 있더라도 현관문 앞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현관 출입문 열고 들어가서 택배 배송된 게 있으면은 그중에서 고가의 물건 자기가 가져가서 판매할 수 있는 물건만 절취해서 나간 수법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놀랍습니다. 그 와중에 아무 물건이나 훔친 게 아니라 자신이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훔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이 남성이 훔친 물건을 중고거래 앱을 통해 되팔았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남성은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뿐만 아니라 중고거래가 잘 이루어질 만한 물건을 골라서 훔쳤다고 합니다. 아하. 그동안 남성이 훔쳤던 물건 예를 들어드리면 45만 원 상당의 고가 헤어드라이기, 가전제품, 운동화 등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언뜻 생각해봐도 잘 팔릴 것 같습니다. 하하. 그런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최재문 교수님, 네. 아니 공동현관 옆에 비밀번호를 왜 적어놔? 그러면 그건 비밀번호가 아니잖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일반적으로는요. 자기가 방문하는 세대를 눌러서 통화를 하고 그 세대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게 돼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요. 배달 음식 많이 주문하시죠. 또 배달을 그냥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달해서 식료품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네.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돼서 그 현관 비밀번호를 키패드 옆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주택 같은 경우는 아예 문을 개방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자유스럽게 들어올 수 있게 됐고 네.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직접 물건을 받지 않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접촉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맞아요. 현관 문 앞에 택배를 다 놓잖아요. 맞아요. 비대면으로 놓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용하는군요. 그렇죠. 네. 악용해서 현관에 이제 나와져 있는 그 택배 중에 비싸게 느껴지는 거, 뭐 메이커를 보면 알지 않겠어요? 뭐 상품의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제 훔쳐가는 건데. 정말 좀 불편하시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로 이거 적어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네. 이게 이렇게 그냥 택배만 훔쳐가서 그렇지 범죄를 하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문을 잠깐 여는 동안 우리가 예전에 뭐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하는 사람들 보면 문 열 때 확 잡아당겨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공동현관도 우리 집 현관처럼 안전을 잘 지키도록 비밀번호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 꼭 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18차례나 저런 범죄를 저지른 후에 붙잡혔습니다. 대체 할 말은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남성은 무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절도 등 전과 구범인 상태였습니다. 이 경찰이 인근 CCTV 등을 통해서 이 범인의 인상착의를 발견하고 지난달 9일 범인을 검거하게 되는데 반복된 절도 범행이었죠. 특가법상 절도죄를 적용해 검찰의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입니다. 앞서 보세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대담해요. 그냥 거기 주민과 같이 스스럼 없이 그냥 엘리베이터 같이 탑니다. 그러면서 마치 여기 주민인 것처럼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고요. 그냥 층에 내리고요. 그렇게 아마 복도에 나와 있는 택배 물건을 훔치러 여기저기 다녔던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 이런 택배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을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인천과 경기에서는요, 30대 택배 기사가 회사 내부 정보를 빼내서 고가의 택배 물품만 골라서 훔쳐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 부산에서는요, 30대 2명이 이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그런 같은 수법으로 14곳을 돌면서 80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문제의 근원, 계속 언급이 되듯이 공동 현관에 비밀번호를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한번 살피셔서 적혀 있다면 반드시 지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당연하게도 세대원끼리만 공유를 해야 됩니다. 네. 번거롭더라도 택배를 받으실 때 인터폰을 통해서 택배 기사를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택배 배달원분들이 힘 빠져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괜히 이상하게 좀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공동주택의 어떤 비밀번호 또는 안전장치가 강화되면 또 번거로워지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시간이 정말 생명인데요. 정말 이런 사람들 좀 뿌리 뽑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에요. 저런 택배 절도 예방법요. 그냥 다 알고 있어라고 지나치지 마시고요. 한번 지금이라도 꼼꼼히 메모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